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동희의 전기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풀어주는 코너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오랜만에 동희 목소리를 들어보죠. 궁금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 벌써? 네, 동희가 이제 그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 사실 동희가 이제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에서 오빠 일도 도와주면서 본인도 이제 어떤 커리어도 키우고 싶고 해서 그렇게 기능사를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전기와 전기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궁금한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공사를 할 때, 음흠, 늘 강조하는 게, 음, 그 전기에 맞게 음흠, 쓰는 전선이나 차단기 용량이라고 했잖아. 음, 근데 그런 걸 공부했다 해도 현장에 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잘못 공사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나 차단기 용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랄게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계산해서 할래? 뭐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사실 그래 원래 이제 예전에는 좀 이 전선이나 뭐 차단기 용량 같은 것이 되게 좀 간단했어. 그래서 현장 경험 오래 하면 그게 이제 뭐 머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2021년부터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해서 전선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스퀘어는 몇 암페어까지 가능하다 이랬다면은 지금은 어떤 공사 방법을 쓰는지, 그리고 주변 온도가 어떤지, 그리고 뭐 전선이 이제 한 전선간 안에 한 회로인지 여러 개의 회로인지 뭐 이것저것을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전선의 그 허용 전류라 그러지, 용량, 그걸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 소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계산기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그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즉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서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하는 공기업과 같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열었어. 근데 이 홈페이지는 단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그 주소는 오빠가 지금 이 유튜브 화면 아래에다가 걸어놓을게. 딱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딱 나타나. 대한민국 전기안전종합정보망. 와,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큼직하게 다룰 것 같잖아. 그래서 이곳에서 방금 전에 말한 전선, 차단기의 용량 같은 것을 아예 계산까지 쉽게 해줘서 결과를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켰어. 지금 이 유튜브 화면 아래에 있는 주소를 딱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면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이 6개의 메뉴 중에 바로 여기 기술 계산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전선, 단면적, 차단기, 용량 이렇게 써 있거든.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 공사 기술자들이 쓸 일이 많지만은 아무래도 이 기술 계산 쪽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두면은 굉장히 몸과 머리가 편해져. 자, 그래서 이것을 딱 클릭해 보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그 전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예전에는 그 뭐 난로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석유, 가스 이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석유의 단점은 그 석유 자체가 이제 액체이기도 하고 그걸 잘못 다루면 화재 위험도 있고 결정적으로 좀 안 좋은 냄새 같은 거, 그름 같은 게 생기는 게 석유 난로의 단점. 가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되게 깔끔해. 근데 가스도 역시 폭발 위험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가스 난로를 설치할 때 도시가스 공사든 뭐든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설치가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기 난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 전기 난로는 일단은 깨끗하고 그냥 뭐 플러그가 있든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면 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뭐 폭발 위험도 없어. 물론 이제 화재 같은 건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기는 제대로 시공만 하면은 화재 위험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금 말한 석유 난로나 가스 난로보다도 훨씬 그 장점이 많아서 많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오빠가 전기를 동희한테 가르쳐 줄 때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할 때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전기보다 많이 쓰니까 그 220V로 쓴다 하더라도 크게 열을 발생을 못 시켜. 그런데 뭐 큰 식당이나 홀 같은 데에서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야지. 그러면 220V가 또 부족하니까 큰 전압인 380V를 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게 소비 전력도 엄청 높아. 지금 그래서 오빠가 어떤 전기난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27평형 전기난로야. 이렇게 생긴 거. 되게 크지? 저기 내가 아는데도 이걸 설치했는데 이 앞에 쓰니까 따끈따끈하더라고 아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커. 가로 길이가 1.29m 그리고 이 세로 길이가 1.04m 그리고 뭐 깊이는 320이니까 30cm 좀 넘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녀석이 있는데 무려 소비 전력이 12kg야. 12kg면은 우리 집에 딱 12kg짜리 어떤 전자제품을 딱 이렇게 돌리잖아. 바로 차단기 다 떨어져 버려. 우리 집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전기는 6kg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업소용으로 나온 거야. 거기에다 무게도 65kg 꽤 무겁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게 먼저 이 12kg라는 거 소비 전력도 봐야 되고 전압을 어떤 거 쓰냐 봤더니 삼상 380V 또는 삼상 220V를 쓰라 이런 것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삼상 380V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Y결선 그리고 삼상 220V는 델타 결선. 어쨌든 삼상인데도 이렇게 전압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녀석이고 전기는 12kg 정도 쓴다. 이렇게 봐. 자, 다시 원래대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방금 전에 오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선과 차단기 용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방금 전에 말한 이 난로는 우리 집 같은 경우에서는 쓸 수 없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업소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때도 콘센트에 연결해서 쓸 수가 없어. 일단은 삼상이기도 하지만은 콘센트 자체가 3kg까지 밖에 못 버티기 때문에 12kg는 아예 버티지 못하고 바로 녹아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선과 이 난로를 바로 연결을 해줬는데 그때 사용하는 전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산하고 그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사고가 났을 때 차단을 해주는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계산을 누르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전기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의 전선 단면적 차단기 용량이라고 메뉴가 뜨고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뭔가 쓰여 있긴 하지만 이건 고칠 수 있어. 이런 게 있어 갖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순차적으로 방금 전에 있는 난로에 맞는 것을 적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어떤 전선을 사용하고 차단기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자,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상가 건물은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삼상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먼저 삼상 사선식 380V를 이용해서 선을 빼준다 보고 이때 사용하는 케이블이 CVK라고 있어. CV 케이블. 많이 쓰여. 실제로 현장에서도. 케이블 하면 거의 CV다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하냐 그러면은 속에 삼상 사선식이 있기 때문에 포코아. 코아가 4개인 거, 심선이 4개인 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을 빼는데 어떻게 빼냐면은 벽면으로 빼는데 그 벽면이 목재야, 목재. 즉 나무로 되어 있는 벽면으로 이렇게 쭉 빼고 어느 정도로 빼냐면은 20m 정도. 즉 분전함부터 이 난로가 있는 데까지 거리가 20m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리고 전압 강화, 즉 어느 정도 전선이 길어지게 되면 전압 강화도 생기게 되거든. 그 전압 강화는 2% 정도 이내로 맞춰준다라는 우리가 이제 먼저 이런 약속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대합해야 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부하 용량인데 이 부하 용량은 단위가 뭐냐면은 킬로볼트 암페어야. 피상전력이라고 예전에 공부한 기억나지? 피상전력 개념인 거고 이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역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효전력에서
역류를 나눠주면 돼. 근데 이 난로는 안타깝게도 역률이 따로 표기가 안 돼 있고 그저 소비 전력이 12kg라는 것밖에 몰라. 이 12kg라는 것은 피상 전력이 아니라 유효 전력이거든. 그래서 먼저 분자로 우리가 12kg를 적어주고 역률이 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90%, 즉 0.9를 보통 많이 대입을 해. 그래서 12에서 0.9를 나눈 값이 몇이냐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3.33이 나오더라고. 이게 계속 가는 순환소수인데 그냥 13.33 그리고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거야. 12 이거는 킬로와트다. 서로 다른 단위야. 그리고 이렇게 13.33이 나왔으면 여기 부하 용량에다가 우리가 적어주면 돼. 13.33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리고 33, 3선식, 33, 4선식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은 바로 33, 4선식으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 33, 4선식을 선택해주고 전압은 몇이야? 우리가 380. 그치 380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380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숫자로 직접 적어주면 돼.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공사 방법.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음표가 이렇게 있어서 이 물음표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도움말 표시 같은 게 딱 팝업으로 떠.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보는데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은 목재 벽면으로 노출을 시킨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목재 벽면에 노출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C. 자, 잘 봐봐. 목재 또는 석재 벽면. 그리고 여기에서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CV 케이블 하는데 포코아짜리잖아. 코어가 4개다. 그러면은 다심이야, 다심. 단심은 1코어짜리로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C다 하면은 이걸 딱 누르면은 또 여러 가지가 딱 뜨면 여기서 C를 딱 선택하면 돼. 그리고 분기선 주요 온도라는 거는 결국 이곳의 온도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상가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인 30도를 이렇게 정해주면 돼. 만약 여기가 뭐 사우나나 막 굉장히 뭐 되게 더운 공간이 나면 거기에 막 온도를 올려주고 반면에 뭐 냉동창고다 이러면은 주변 온도가 많이 낮으니까 낮은 만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분기선 절연체의 종류. 이 절연체라는 건 한마디로 그 전선 안에 절연체가 무엇이냐 이건데 결국 전선의 종류와 비슷해. 근데 총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알아두면 돼. PVC가 있고 XLP가 있어. PVC는 일반 절연전선 IV 전선이나 HIV 전선이면 PVC를 선택하고 XLP는 절연전선 중에서도 HFIX라고 하는 게 있어. 글씨도 잘못쓰네. XLP는 절연전선 중에서도 HFIX 이런 전선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CV 케이블 이것 또한 XLP로 선택하면 돼. 그래서 이 분기선의 절연체 종류도 이쪽에 있는 메뉴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XLP를 탭을 딱 선택하고 분기선 복수 회로는 이건 또 역시 숫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이거 따로 이렇게 어떤 회로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그냥 난로를 위한 선 한 회로만 이렇게 가잖아. 근데 만약에 난로를 위한 선과 뭐 그 안에 전선 같은 걸 넣어서 또 뭐 콘센트 선도 가고 뭐 이러면은 그만큼 더 선택해 주지만은 이거는 그냥 난로를 위한 선 하나만 가서 1. 그리고 분기선 도체의 종류는 거의 구리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송배전선로에서 많이 쓰이고 그게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 뭐 구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이제 알루미늄을 선택하는데 통상 구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분기선의 길이 우리 아까 전에 설정해줬지 몇이야 20m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20m 이렇게 미터는 안 적어도 돼. 그냥 숫자 20만 딱 적고 그리고 분기선의 설계 여유라는 거는 1에서 1.25 중에 선택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에 어떤 그 여유를 두고 하는 거야. 그래서 1.25라는 것은 한 25% 정도 더 여유를 두고 넉넉하게 할 때 1.25를 선택하고 1은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완전 규정 FM대로 땅 이렇게 한 거야. 당연히 이 25% 같이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굵은 전선과 더 용량이 큰 것 차단기를 사용하라 그러겠지.
자,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10% 정도 여유를 준다 해가지고 1.1을 선택하게 해. 그리고 분기선의 설계 전압 강화 값 하면은 이 기준이 따로 있긴 있는데 오빠는 그냥 최대한 전압 강화를 한 2% 정도 본다 해서 2로 두고, 마지막으로 과전류 보호 차단기의 종류 같은 경우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와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가 건물이라 했잖아. 그래서 산업용 배선 차단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돼.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조건을 여기에다 딱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도움말 코너에 해당하는 공사 방법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다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나와. 아까 말했듯이 12kW짜리인데 피상전력으로 바꾸니까 13.33kVA.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저담, 그리고 공사 방법, 그리고 XLP로 선택했고 하나의 회로에, 그리고 이제 분기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벽이나 바닥 같은데 이렇게 노출로 한다 그랬잖아. 천장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주고 20m, 그리고 10%의 여유를 줬으니 1.1, 그리고 이제 오빠가 생각하는 전압 강화의 값은 2 이러고 마지막으로 차단기 한다 해서 계산하기를 딱 누른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1차 선정 결과 분기선의 단면적은 2.5 제곱밀리미터, 즉 2.5 스퀘어랑 같은 얘기야. 이걸 사용해도 된다. 이제 케이블 중에서도 4가닥의 선이 나오는데 그 한 가닥이 2.5 스퀘어로 하고, 이때 이제 과전류 보호 차단기의 전격 전류, 즉 차단기의 용량은 25A를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보통 10씩 떨어지는 차단기를 많이 써. 75A를 빼고는. 그래서 20A 차단기가 30A 차단기가 오히려 더 구하기가 쉬울 수 있어. 20A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2.5 스퀘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20A가 통상 한 12kW 정도를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간당간당해. 그렇다 해서 이제 30A로 차단기를 바꾸게 되면은 가능한 2.5 스퀘어보다도 이보다 한 단계 위인 4스퀘어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어쨌든 간에 규정에 의하면은 바로 2.5 스퀘어에 25A 차단기를 쓰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뭐 공사의 안전으로 인해서는 가장 좋다. 물론 더 여유를 주면은 더 좋지만 그만큼 좀 돈이 더 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규약 동작 종류, 허용 전류 1.45배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모두 적정하고, 그리고 방금 말한 2.5 스퀘어의 허용 전류는 30A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게 삼상일 때는 약 18kg까지 가능하니까 큰 문제 없다 그러고, 뭐 차단기 전격 전류 값도 25A니까 이게 이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는 도체 허용 전류가 더 커야 되거든. 거기에도 모두 만족하니까 적정하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이제 최종 계산해갖고 뭐 접속점 최대 단락 전류, 최소 단락 전류 이런 것까지 입력해서 최종 결과를 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걸 계산을 하려면은 전원, 변압기, 간선의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를 모두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 Cmax, Cmin, 즉 최대 전압계수와 최소 전압계수를 구하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이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뭐 일일이 계산하면서 머리 아플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공사하는데 사용하면 좋다 이거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오빠가 알려줄 게 있는데, 지금 이 전압 강화 오빠는 여기를 2를 기준으로 두었잖아. 이게 이제 2%를 기준으로 둔 게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의 전압 강화 값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전기를 공급받는데 한전에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한전에서 주는 거야. 자기네가 이제 변압을 해줘서. 그리고 자기네 건물에 변압기가 있어가지고 고압으로 수전받는 게 있어. 보통 자가용 수용 설비라 그래. 그래서 이때마다 전압 강화 기준이 다르는데, 또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 이 분기선이 이제 조명을 다루느냐 아니면 조명이 아닌 다른 것, 즉 기타 뭐 전열이 될 수도 있고 콘센트, 그리고 지금 말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콘센트 같은 거에 부하, 또는 방금 우리가 말한 전기난로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모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 기타로 나눴을 때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3% 이내, 그리고 기타의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맞춰야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자가용 수용 설비, 즉 변압기를 갖췄을 때는 이게 약간 더 너프해져서 6%, 그리고 여기에서는 8%.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 안에서만 전압 강화를 맞추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방금 이제 공사 방법 중에서도 오빠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C를 선택을 하니까 뭐 추가로 이렇게 많이 고민할 거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D나 D2 같이 이게 지중, 즉 땅속에다 이렇게 묻을 때는 그 뭐 좀 복잡해. 분기선 덕트 간격도 알아야 되고 토양 열 저항률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토양 열 저항률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2.5야. 즉 기본 값인 2.5를 선택해서 많이 하면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E, F, 뭐 G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에 시공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의 종류 같은 것도 정해주거나 트레이 개수 같은 것도 정해주니까 현장에 맞게 적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시공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전기 난로 12kg짜리를 삼선식 380V를 사용할 때는 2.5 스퀘어의 25A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삼상 220, 즉 델타 결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전압 자체가 380V보다 낮고 델타 결선을 돼 있잖아. 그때도 오빠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봐봐, 삼선식 220V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C 공사 방법 30도 이거 전부 다 똑같이 했는데 나오는 거는 분기선 같은 경우는 10스퀘어를 사용하고 차단기도 40A로 해야 돼. 이렇게 같은 난로더라도 전원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나 차단기의 용량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도 이 전기안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오빠는 아예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즐겨찾기를 해놔가지고 일하다가 좀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계산해갖고 적용하고 그래. 자,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러면 오빠가 도와줄게. 알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수고했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있냐 새로운 멘트. 그냥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 둘 셋 파이팅!